저녁 식탁에서 갑자기 터진 폭탄 선언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 가려고요. 포크를 들고 있던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마시다가 컥 하고 기침을 하셨어요. 뭐? 한국? 갑자기 왜? 케이팝 때문에? 레이나야, 너 또 헛된 꿈 꾸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달라요. 부모님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그럴 만했죠. 28살까지 별다른 성과 없이 이것저것 시도만 하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했으니까요. 레이나야, 현실을 좀 보자. 넌 지금 백수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또 시작이네 하는 한숨 섞인 마음으로. 조건이 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들 앞에서 무언가를 시도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 있나요? 믿어주고 싶지만 또 실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눈빛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는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나 스콧이에요. 미국 오리건주의 작은 도시 밴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오리건주 맞아요. 나이키 본사가 있는 포틀랜드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죠. 우리 동네는 정말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다들 멋진 회사에 취직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저만 혼자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레이나, 너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니? 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아버지는 지역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성실한 분입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두 분 다 평생 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딸은 왜 이렇게 방향을 못 잡는지 답답하셨을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는 노력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해봤거든요. 먼저 지역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매일 똑같은 업무의 반복이 너무 지루했거든요. 그 다음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해봤는데 이것도 3달 만에 포기했어요. 손님들의 까다로운 주문을 맞추는 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도 열어봤습니다.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파는 거였는데 처음 한두 달은 재미있더라고요. 하지만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금세 흥미를 잃었어요. 결국 반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실패하기를 반복하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멋진 직장에 다니면서 승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레이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더 우울해졌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 걸까? 뭘 잘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폰을 꺼내서 인스타그램을 보고 점심때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어요. 저녁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의 SNS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만 했어요. 다들 멋진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올리는데 저는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과자를 먹고 있으니까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뭐 했니? 그냥 집에 있었어요. 면접 보러 가거나 그런 건 없었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아버지도 점점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가끔 제 방 문을 두드리시면서 레이나, 괜찮니? 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냥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은 뭔가 해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아침이 되면 또 침대에서 폰만 만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생활이 거의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 마트에 가면 어머니 동료 선생님들을 만나곤 했는데 그분들이 레이나는 지금 어떤 일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머니가 당황하시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다들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저만 시간이 많으니까 만나자고 연락해도 요즘 너무 바빠서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제 인생을 바꿀 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제목의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 영상이 바로 제 운명을 바꾼 시작이었어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들어보세요. 그 영상의 제목은 한국 무인 카페 체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클릭했는데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상 속에서는 한국의 젊은 여성이 작은 카페에 들어가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아무도 없는데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커피 머신이었어요. 주문을 하면 로봇팔이 움직이면서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우유까지 스팀해서 완벽한 라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제는 QR코드 하나로 끝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야.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여전히 믿기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카페에 가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바리스타가 주문을 받고 실수라도 하면 다시 만들어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영상이 끝나자마자 관련 영상들이 쭉 나왔어요. 한국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세탁소, 스마트 편의점. 하나씩 클릭해서 보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특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정말 신기했어요. 고객이 태블릿으로 아이스크림 종류와 토핑을 선택하면 기계가 알아서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한국 관련 영상만 봤습니다. 한국의 1인 샵 창업 다큐멘터리, 젊은 사장들의 인터뷰, 무인 매장 운영 노하우까지 모든 게 흥미로웠어요. 처음으로 뭔가에 이렇게 집중해서 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흥분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거 봐요. 한국에는 이런 가게들이 있대요. 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했는데 부모님은 처음에 관심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게 있구나. 근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 우리 동네에는 왜 이런 게 없을까요? 정말 효율적이고 편리해 보이는데. 레이나야, 미국이랑 한국은 다르단다.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특히 우리 동네 같은 곳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작은 카페 운영이 어려운데 무인 시스템이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 주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어는 몰랐지만 자막이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했어요. 포스 시스템, 재고 관리, 고객 서비스, 모든 걸 메모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레이나가 요즘 부쩍 달라졌네. 아침부터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한국 무인 카페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한국,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이 생겼니?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끌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한국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 멀었고 여행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제가 가진 전 재산은 대학 때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5,000 정도였거든요. 부모님께 상의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레이나, 정신 차려. 갑자기 한국에 가겠다니 무슨 소리야? 아빠, 저 정말 이걸 배우고 싶어요.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할 것 같아요. 넌 한국말도 못하잖니.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온라인으로 기초 한국어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글부터 배웠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가 신기했습니다. 한 달 정도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항공료를 알아보니까 $1,200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숙소는 게스트하우스로 정하면 하루에 $30 정도면 될 것 같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였어요. 매일 저녁 식사 시간마다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조사해보니까
한국에서 무인 매장 관련 교육도 받을 수 있대요. 레이나, 너 정말 진지한 거니? 네. 정말 진지해요. 처음으로 제가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이나야, 거기 가서 정말 뭔가 배울 수 있을까? 언어도 안 통하는데. 엄마, 요즘은 구글 번역기도 있고, 한국 사람들 영어도 잘해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게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한 달 후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한두 달만 다녀와. 그리고 거기서 정말 뭔가 배운다는 보장이 있어야 해. 네. 약속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출발 날짜는 한 달 후였는데 그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 비즈니스 매너, 심지어 한국 음식까지 알아봤어요. 출발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너무 설레고 동시에 무서웠거든요. 과연 제가 한국에서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게 그냥 일시적인 흥미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정말 놀랐어요.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자동화 시스템들과 디지털 안내판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공항 내 무인 편의점이었습니다. 셀프 계산대가 이렇게 매끄럽게 작동하는 건 처음 봤어요. 미국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 철도에서도 계속 관찰했어요. 승객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더라고요.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바로 약속한 스마트빈 카페로 향했어요. 사장님인 김민수 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분으로 미국 유학 경험이 있으셨어요. 레이나 씨, 정말 무인 시스템 배우러 오신 거예요? 김 사장님이 보여준 키오스크는 정말 간단했어요. 메뉴 선택부터 결제까지 3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커피 머신 앞에 서자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주문이 들어가자마자 기계가 알아서 원두를 갈고 추출하고 우유를 스팀하더라고요. 스위스제 장비라고 하는데 맛은 전문 바리스타 수준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카페에서 관찰하면서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한두 번 이용한 사람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사용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고 계실 때 옆에 대학생이 친절하게 도와드렸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시스템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려 문화라는 거요. 김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핵심을 배웠어요. 대기 시간도 짧고 주문 실수도 없어요. 고객이 직접 선택하니까 정확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주문 실수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둘째 주에는 동대문 스타트업 센터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독일, 일본, 프랑스에서 온 외국인들과 만났는데 모두 한국의 빠른 실행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이디어에서 실행까지의 속도가 정말 빠르죠. 세미나 강사 이정호 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인 매장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고객 경험이에요. 이 말에 정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셋째 주부터는 다른 무인 매장들을 견학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로봇팔이 완벽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고 무인 세탁소에서는 문자 알림까지 와서 정말 편리했어요. 이런 경험들로 확신이 생겼어요. 미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김 사장님이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해보세요. 제가 한국 장비 업체들과 연결해 드릴게요. 마지막 날 송별회에서 김 사장님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지난 한 달을 돌아봤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국에서 배운 걸 미국에서 꼭 실현해보자. 비행기에 오르며 다짐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요. 미국에 돌아온 직후에는 사실 약간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가능해 보였는데 막상 고향에 와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려니 막막하더라고요. 초기 작은 문제도 있었고 무인 커피 머신 가격도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그 확신과 열정이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드렸고 다행히 초기 자금을 대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김 사장님이 연결해 주신 한국 업체를 통해 중고, 장비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가 근처에서 적당한 매장을 찾아 코코베이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준비했어요. 한국 감성을 살린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몄습니다.
오픈 전 시범 운영해서 지인들 반응도 좋았고 드디어 정식 오픈하는 날이 왔어요. 첫 손님은 대학생이었는데 키오스크 조작을 금세 익히더라고요. 커피가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이거 정말 멋지네요.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돼요? 물론이죠. 그 학생이 올린 인스타그램 포스트가 첫 번째 입소문이 됐어요. 해시태그로 무인카페, 코코베이, 신기한 카페 이런 걸 달아서 올렸는데 순식간에 공유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날부터 손님들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가 된 거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코코베이가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오마이갓, 이 카페 정말 미쳤어.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바리스타급 머신이야. 여기 라떼 맛 진짜 좋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틱톡에서 주문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들이 바이럴을 탔어요. 조회수가 10만, 20만을 넘어가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오리건주 전체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여기가 그 유명한 무인 카페예요? 어느 날 아침 매장 앞에 고급 승용차가 서더니 누군가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포틀랜드 출신의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는 분이었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이거 영상으로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그분이 올린 영상이 하루 만에 5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다른 주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유명 배우도 다녀갔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가 오리건 촬영차 왔다가 들렀는데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저도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분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매장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팔로워가 300만 명이다 보니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매출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첫 달에는 아직 적자였지만 둘째 달부터 조금씩 흑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달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넷째 달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루 매출이 500달러에서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더니 반년 후에는 1000달러를 넘어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손님이 몰려서 대기줄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무인 시스템의 장점인 빠른 서비스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와 점심시간에는 대학생들이 몰려서 정말 북적였어요. 그래서 오픈한 지 8개월 후에 두 번째 매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포틀랜드 다운타운에 지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매장보다 2배 큰 규모로 계획했어요. 한국 업체에서도 최신 장비를 들여왔고 인테리어도 더욱 세련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매장 오픈 전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번 수익 중 일부로 부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받으세요. 작은 상자를 드렸는데 안에는 하와이 여행 티켓이 들어있었어요. 부모님이 결혼 25주년 때부터 계속 가고 싶어 하셨던 곳이었거든요. 레이나야, 이게 뭐니?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평생 저를 믿고 지원해주신 감사의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아버지도 정말 감동하셨어요. 레이나야, 한국 보내길 정말 잘했구나. 처음엔 걱정했는데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 몰랐다.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단순히 사업이 성공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두 번째 매장도 대박이 났어요. 포틀랜드는 밴드보다 훨씬 큰 도시다 보니 반응이 더 뜨거웠습니다. 첫날부터 줄이 끊이지 않았고 현지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이제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월 수익이 제가 백수였을 때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해요. 레이나, 넌 정말 운이 좋았다. 한국 다녀온 게 인생을 바꿨네. 운이 아니라 용기였어. 그냥 침대에서 넷플릭스만 봤다면 지금도 백수였을 거야. 지금은 세 번째, 네 번째 매장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프랜차이즈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한국식 무인 카페 창업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하니 정말 뿌듯해요. 온라인 강의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창업 관련 컨퍼런스에서 강연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쁜 건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레이나가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됐네. 한국 정말 잘 다녀왔구나.
레이나 덕분에 우리도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생겼다. 이제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한국에 간 거였다고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꿈이 없던 백수였던 저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준 운명의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카페에는 케이팝이 흘러나오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인사법으로 손님들을 맞이해요. 벽에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이 걸려있고 메뉴에도 한국식 음료들을 추가했어요. 김 사장님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제 성공 소식을 정말 기뻐해 주시고 언젠가 한국에서 콜라보레이션 카페도 열어보자고 하시네요.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데는 때가 따로 없어요. 저처럼 28살 백수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